2025년 3월 로스앤젤레스 공항. 48세 인류학자 마이클 한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계지만 한국어는 서툴렀고 한국 문화는 낯설었어요. 그는 연구를 위해 갔습니다. 고령화 속에서도 활기찬 나라를 분석하기 위해서요. 데이터를 모으고 통계를 정리하고 논문을 쓸 계획이었죠. 하지만 서울의 한 골목 카페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글 다방이라는 작은 간판. 그곳에서 만난 62세 은퇴교사 정혜진과 그의 아내 정은이. 그들은 손님에게 시 한 구절을 건네며 따뜻함을 나눴어요. 마이클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날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혜진의 옛 제자 박상철.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죠. 선생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귀국 후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 한국의 심장은 전 세계에 울림을 줬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온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실. 48세 마이클 한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부모님이 70년대에 이민 왔습니다. 마이클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몇 마디밖에 못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려 했지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간 인류학을 연구했죠.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다녔어요. 하지만 한국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새 연구 주제 어때? 무슨 주제요? 고령화 사회의 정서적 연대. 한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한국이요? 응,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야. 그런데도 사회가 안정적이지. 어떻게 가능한지 연구해봐. 마이클은 망설였습니다. 저 한국 잘 몰라요. 한국계잖아. 좋은 기회야. 하지만 연구비 지원해줄게. 석 달 정도 현지 조사하고 와. 결국 승낙했습니다. 3월 마이클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가는 한국이었어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발전했네. 입국 심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마이클은 영어로 대답했어요. 서울대 근처요. 기사님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오케이. 차창 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어요. 생각보다 크네. 1시간 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했어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을 산다고? 다음 날 마이클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관찰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빠르네. 모두 바쁜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무표정했어요. 여유가 없어 보이네. 지하철을 탔습니다. 혼잡했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없네.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감정적 교류 부족. 빠른 속도 하지만 외로워 보임.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였어요. 사람들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서요. 개인주의적이네. 마이클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은 어디 있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은 계속 관찰했어요. 하지만 찾는 걸 찾지 못했습니다. 정서적 연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대화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우산이 없었어요. 급히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간판을 봤어요. 한글 다방.
손으로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카페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은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이태원. 사람들을 관찰하고 카메라로 찍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하지만 찾는 걸 찾지 못했습니다. 정서적 연대, 사람들 간의 따뜻한 교류.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서로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모두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정서적으로는 멀구나. 노트에 적었습니다. 육체적 근접성 높음, 정서적 거리감 높음. 점심시간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빠르게 먹고 나갔습니다. 대화 없이 먹고 가는구나. 저녁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직원과 손님 간 대화는 최소한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뿐. 효율적이지만 차갑네. 마이클은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한국 사회 고도로 효율적 하지만 인간적 온기 부족. 빠른 속도가 사람 간 연결을 약화시킴. 개인주의 강화, 공동체 의식 약화. 이게 내 결론인가?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관찰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어요. 마이클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빈곤한 나라구나. 2주째 되는 날, 마이클은 대학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관찰을 계속했어요. 학생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노인들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모두 어디 가는 거지?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우산이 없었어요. 어디 들어가야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형 카페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골목 안쪽을 봤어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글 다방. 저기 가볼까?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카페는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5개 정도였어요. 한쪽 벽에는 책들이 있었고 다른 벽에는 손으로 쓴 글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든 남자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이 어눌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오, 외국인이시군요. 영어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 피하러 오셨어요? 네, 우산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뭐 드시겠어요? 커피 주세요. 알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마이클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를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은 소중해요. 시간 내. 잠시 후 주인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함께 놨어요. 오늘의 시예요. 마이클은 종이를 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마음이 앞서면 길도 기다려줍니다. 뭐지, 이거?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혜진이라고 해요. 이 카페 주인이죠. 마이클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네, 연구 때문에 왔어요. 연구요? 무슨 연구세요? 인류학이요. 고령화 사회를 연구하고 있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국이 좋은 연구 대상이겠네요. 네, 그래서 왔어요. 그때 안쪽에서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여보, 손님이세요? 응, 미국에서 오셨대. 여성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에요. 혜진 아내죠. 마이클입니다. 한국 어때요? 빠르네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다들 빨라요. 너무 빨라서 문제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페를 열었어요. 천천히 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천천히요? 네, 다들 너무 빨리 살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천천히 쉬어가라고 시를 써주는 거예요. 시요? 네, 손님들한테 짧은 시 한 구절씩 써줘요.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요. 마이클은 다시 종이를 받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위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마이클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혜진과 은희가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마이클은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그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날 밤, 마이클은 노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었어요. 대신 그 종이를 노트에 붙였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다음 날, 마이클은 다시 한글 다방을 찾았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는 거야. 관찰하러 가는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변명했어요. 문을 열자 혜진이 반겼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네, 커피가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마이클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은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계속 관찰하려고요. 관찰이요? 네, 사람들 보는 거요. 연구 때문에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서 보세요. 여기 오는 손님들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계세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도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마이클은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다른 시를 쓰는구나.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20대 청년이었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힘들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커피 드릴게요. 잠시 후 커피와 함께 시를 건넸습니다. 청년이 시를 읽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청년은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표정이 조금 나아져 있었어요. 11시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왔어. 어머니, 어서 오세요. 혜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단골인 것 같았어요. 오늘도 커피 한 잔 주게. 네, 곧 드릴게요. 할머니가 마이크를 받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미국? 멀리서 왔네. 할머니가 마이클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이클도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혜진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손주가 말썽이야. 무슨 일이세요? 공부를 안 해. 맨날 게임만 해. 그럴 나이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걱정돼 죽겠어. 혜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옛날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공부 안 한다고. 그랬지. 근데 넌 잘 컸잖아. 손주도 잘 클 거예요. 믿으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마이클은 그 대화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세대 간 소통, 걱정과 위로. 정오쯤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네, 먹고 왔어요. 커피 한 잔 하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학생, 노인, 직장인, 주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혜진과 은희에게 따뜻한 인사를 받았고 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다르네. 마이클은 매일 한글 다방에 갔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관찰을 핑계 삼았지만 사실은 그곳이 편했어요. 혜진과 은희는 늘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커피가 좋아서요. 고마워요. 오늘의 시 드릴게요. 매일 다른 시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그 시들을 모두 노트에 붙였어요. 일주일치가 모였을 때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은 소중해요. 쉬어가도 괜찮아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밝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해요. 따뜻하네. 어느 날 마이클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시를 쓰시는 거예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국어 교사였거든요. 35년 동안요. 국어 교사요? 네, 은퇴하고 이 카페를 열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게 그리워서요. 그래서 시를요? 맞아요. 학생들한테 시를 가르쳤거든요. 시는 위로라고 말했죠. 위로요? 네, 시는 단순한 문학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시를 주시는 거군요. 맞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빠르게 살다 보면 지치니까요. 그래서 짧은 시 한 구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요. 마이클은 노트의 시들을 다시 봤습니다. 위로. 그동안 마이클이 본 한국은 차가웠어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죠. 하지만 한글 다방은 달랐습니다. 느리고 따뜻하고 사람 중심이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마이클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다가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도움.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노인을 봤습니다. 주인이 다가가 말했어요. 어르신,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좀 더 드세요. 주인이 반찬을 더 갖다 줬습니다. 빼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노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아이고, 복잡하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친절. 마이클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 봤구나. 빠름 속에도 느림이 있었어요. 효율 속에도 배려가 있었습니다. 개인주의 속에도 연대가 있었어요. 단지 마이클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노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전 기록들을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 빠르지만 그 안에 느림이 있다. 효율적이지만 배려가 숨어 있다. 개인주의적이지만 연대가 존재한다. 3주째, 마이클은 완전히 한글 다방의 일부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갔어요. 혜진과 은희는 그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마이클, 오늘도 왔네요. 네, 커피 한 잔 주세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어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남자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상철이? 네, 선생님. 저예요. 세상에 얼마만이야. 혜진이 일어나 남자를 안았습니다. 은희도 나와서 반겼어요. 상철이? 정말 상철이야? 은희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얼마만이야? 10년? 15년쯤 됐어요. 셋이 한참 반가워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혜진이 상처를 안 쳤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선생님 덕분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은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상철아, 이제 뭐해?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가족은? 아내랑 아이 둘 있어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셋이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은 궁금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상철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상철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제가 모은 돈이에요.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돈? 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갚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해줬다고?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 기억하세요? 혜진과 은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 정말 힘들었어요. 집이 어려워서 대학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등록금 다 내주시고, 덕분에 대학 다니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선생님, 이제 제 차례예요. 상철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 카페 이전하시고 싶으시다면서요. 이걸로 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동네 분한테 들었어요. 임대료가 올라서 고민이시라고.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너무 큰 돈이야.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보다 작아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철아, 받아주세요. 제발요. 마이클은 그 장면을 보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철이 간 후 혜진과 은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철이는 제 제자였어요. 네. 20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였어요. 상철이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하지만 집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애들 키우셨거든요. 대학 갈 돈이 없었어요. 은희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줬어요. 등록금을요. 많은 돈이었어요. 우리도 여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식 같았죠. 상철이도 그랬어요. 내 아들 같았어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듯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럼 상철 씨가 갚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은혜가 아니었거든요. 사랑이었어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은 갚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철이한테 준 사랑을 상철이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순환이에요. 마이클은 감동했습니다. 은혜의 순환. 혜진이 봉투를 받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받으세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네. 상철 씨의 마음이잖아요.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리고 이걸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은혜의 순환 아닐까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은희도 동의했습니다. 이 돈으로 더 좋은 카페를 만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한테 시를 나눠줘요. 그래, 그게 상철이 마음에도 맞을 거야. 마이클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그날 밤, 마이클은 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은혜의 순환을 받다. 한 교사가 제자를 도왔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 15년 후 그 제자가 돌아왔다.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한국의 정서적 연대다. 빠른 사회지만 사람을 놓지 않는다. 효율적이지만 마음을 잊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찾던 답이다. 석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마이클은 귀국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한글 다방을, 혜진과 은희를, 그리고 이 따뜻함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마이클은 한글 다방에 갔습니다. 혜진과 은희가 반겼어요. 오늘 떠나시죠? 네, 오늘 저녁 비행기예요. 아쉽네요. 정말 아쉬워요. 저도요. 여기 정말 좋았어요. 혜진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마지막 커피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도요. 마이클이 종이를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만으로 당신은 변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마워요. 마이클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몰랐어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요. 하지만 마이클 씨가 보여줬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요. 마이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잘 가요. 또 오세요. 꼭 올게요. 마이클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간판을 봤어요. 한글 다방. 손으로 쓴 따뜻한 글씨. 마이클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썼어요. 감사합니다.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무얼 배웠나? 데이터? 아니었어요. 통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배운 건 사람이었어요. 빠름 속의 느림, 효율 속의 따뜻함, 개인 속의 연대, 그리고 은혜의 순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밤이 되자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은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심장. 석 달간 찍은 영상을 편집했어요. 한글 다방, 혜진과 은희, 상철.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클의 내레이션을 넣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과학을 찾으려 했다. 데이터와 통계로 이 나라를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한국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다. 이곳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였다. 빠르지만 따뜻하고 효율적이지만 배려가 있고 개인주의적이지만 연대가 존재한다. 한글 다방에서 나는 배웠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심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나를 변화시켰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대학에서 처음 상영했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봤습니다. 상영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어요. 가보고 싶어요. 마이클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온라인에도 올라갔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전 세계 사람들이 봤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한글 다방 가보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1년 후 마이클은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한글 다방을 찾았어요. 새 건물로 이전해 있었습니다. 더 크고 밝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똑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혜진이 반겼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다큐멘터리 만들었어요. 봤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은희도 나와서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마이클. 우리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아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마이클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와 시를 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의 일부예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마이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집에 왔구나. 그날 밤, 마이클은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차가운 관찰자였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한글 다방에서 모든 게 뒤집어졌다. 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연구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이해는 함께 사는 거라는 것을. 한국 고마워요. 당신은 내 심장을 뒤집어 놓았어요.